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어플은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이라는 어플 사이트인데요. 이 어플은 제 기억에는 18년도부터 서비스 됐던 걸로 기억해요. 이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어플은 앞서 이야기 드렸던 호갱노노나 부동산 지인보다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물론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은 뭐 시세 정보랑 뭐 단지들 정보나 보통 이제 어떤 가격에 대한 정보들, 뭐 위치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지만, 이 외에 어떤 분석을 통한 어떤 그런 어떤 뭔가를 분석하고 싶다. 뭘 어떻게 분석해야 돼? 라는 것들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을 때, 이런 아파트 실거래가에서는 앞서 두 개 사이트에서는 없는 그런 어떤 분석을 위한, 이 분석이라는 걸 뭘 분석하느냐가 문제이긴 하지만, 딱 보면 뭔가 이런 새로운 기능들, 새로운 뷰로 해서 보여주고 있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일단 지금 PPT에는 어플로 예전에 이렇게 좀 캡처해 놨던 거를 기준으로 위치를 뭐 클릭해서 이런 형태로 본다라는 어떤 기능 순서 정도만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지도를 클릭을 했을 때 지도에 나는 어떤 단지를 선택을 하면 단지에 대한 상세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여기서도 이제 뭐 거래 현황에 대한 정보랑 뭐 최근 거래량에 대한 정보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다 정도. 그리고 어떤 다른 어떤 뷰 단지에 대한 어떤 분석을 이렇게 부동산 환경 변화부터 해서 가격 변동에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공급, 매수 심리, 그리고 갭 투자 현황, 그리고 뭐 인구수에 대한 변화, 가격 변동,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양에 대한 정보들도 이렇게 분양에 대한 세션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재건축에 대한 정보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주택 재개발, 어떤 다른 어떤 분석들에 대한 환경 변화들도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게 아실이고요. 아실에서는 상단에 보이는 메뉴들이 메인 메뉴이고요. 순위 분석부터 해서 가격 분석, 개발 이슈, 그 외에 이런 지금 보시는 어떤 메뉴들이 있어요. 근데 아실에서의 장점은 순위 분석을 되게 잘 해놨어요. 이 순위 분석이라는 게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어, 어떤 뭐 선택을 최고가부터 해서 여기가 잠시만요. 뷰가 있을 텐데 최고가 많이 산 아파트 이런 하나하나씩 일단 볼게요. 먼저 얘는 최고가 순위에 대한 뷰고요. 그리고 이건 가격 변동 맵 형태로 해서 아마 동 단위까지는 안 되어 있고 지역별 뭐 서울이랑 뭐 경기 부산 이런 형태로 크게 지역에 대한 어떤 가격 변동률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기간은 이렇게 좀 선택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가격 변동을 매매가 전세가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구별로 이런 조건에 맞는 좀 특이하게 주, 월, 분기, 년 단위로 했던 어떤 시세, 보통은 어떤 시점을 볼 때의 분석들은 뭐 1단위 분석, 뭐 주간 단위 분석, 월 단위 분석, 분기 단위 분석, 영 단위 분석 이렇게 많이 이런 시점으로 해서 많이 보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이렇게 많이 매출형 정보들을 이렇게 많이 보는데 마찬가지로 아실에서도 어떤 가격에 대한 변동들을 이런 시점으로 해서 좀 볼 수가 있다 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인구 변화 왜 안 나오지? 일단 입주 물량부터 볼게요. 입주 물량도 서울에 대한 입주 물량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뭐 강동구라고 잡았을 때 강동구에는 25년까지 입주되는 어떤 단지들이 이렇게 있다. 이런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인구 변화들도 이렇게 강남구에 1년 전, 2년 전, 그리고 이제 현재 기준으로 해서 동 단위로 해서 전출입이 어떻게 됐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양에 대한 정보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분양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뭐 주변 공급 물량 확인, 그 미분양 확인들, 가격 흐름, 거래량, 매수 심리, 주변 학군, 뭐 인구 증감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당되는 지역의 어떤 청약 예치금이나 주택 청약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연간에서 보면 좋은 정보들이 이렇게 연동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책으로 보게 되면 이 정책이 앞서 호갱노노에서도 지역에 대한 것들, 뭐 대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정책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떤 기준에 대한 어떤 지금처럼 이런 요약된 정보들이 있는 것처럼 아파트 실거래가도 이렇게 발표 시기에 따라서 정책들이 어떤 정책들이 나왔으며 그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봐야 되고 전체에 대한 어떤 기준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지금 같이 보시면 되게 좋은 아주 중요한 어떤 정보다. 아마 계속 정책 규제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너무 많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외우기가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개발 이슈들인데요. 개발 이슈는 특정 지도상에 나오는 지역에서 좀 일어나는 어떤 개발 호재들, 또 개발 어떤 그런 뭐 지구 단위 계획이나 뭐 교통 호재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보통 보면 내가 이런 어떤 지역을 잘 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런 개발 이슈들에서 아마 모르는 것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런 지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지역을 같이 가시면 여기도 아마 선택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강동구 뭐 이런 호재들 이런 개발 이슈들이 있다. 선택을 하게 됐을 때 이미 끝난 것도 있지만 하나하나 좀 개략적인 설명들을 좀 오른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매물 증감 같은 거 현재 뭐 서울의 은평구에서 매물 증감이 이렇게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위에 있는 기준도 감소순이네요. 증가순으로 잡게 됐을 때는 중랑구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이산 아파트 기간을 잡아서 원하는 구, 뭐 강서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단지별로 거래 순위를 이렇게 순위별로 좀 해놨고요. 보통 이런 순위들을 했을 때 1, 2위를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뭐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연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교 여러 아파트를 비교해서 보실 수도 있고 지금 이런 부동산 빅데이터라고 얘기는 했지만 뭐 빅데이터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다양한 어떤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걸 봐야 될지 모르는 어떤 뷰를 여기서는 이 세션에서는 보실 수가 있어요. 먼저 뭐 공급은 아까 봤고 뭐 미분양률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매수 심리가 해당되는 뭐 강남권 아마 여기는 강남, 강북, 서울은 두 개로만 볼 수 있고 나머지는 큰 지역별로 해서 매도와 매수세에 대한 심리를 KB 부동산에서 나오는 자료를 기준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갭 투자 현황 뭐 이런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갭 투자 증가 지역 이런 것들도 최근에 뭐 3개월에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는 3개월 동안 강동구에서 32건이나 발생을 했다. 갭 투자가 이런 것들 좀 보실 수가 있고 외지인 투자 증가 지역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살고 있지 않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어디를 많이 서울에서는 지금 현재 어디를 많이 사고 있느냐 매매하고 거래를 하고 있느냐
정보들도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이런 거래들이 갑자기 많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갑자기 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할 때는, 또 외지인 투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할 때는 여기 내가 모르는 어떤 뭔가가 있나? 그런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여기에 갑자기 어떤 뭐 공람이 떴거나 어떤 뭔가가 있었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니까, 그러면 한번 그 지역을 한번 검색해서 파보시는 것도 도움은 되실 거예요. 다음에 이 전매 해제 아파트도 되게 많은 도움이 돼요. 현재 뭐 새 집을 살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곳이 없는데 신축을 살고 싶은데, 그러면 이런 전매 해제가 되는 아파트들을 좀 미리 보고 이쪽에서 기간을 통해서 여기 언제 해제가 되네, 그럼 이렇게 들어갈 수가 한번 고민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날에 비해서 3월 밑에 걸 봐야겠네요. 이렇게 지금 현재는 서울 지역으로 봤을 때는 없네요. 20년 11월 31일 이후에 전매 가능한 게 현재는 없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 계속 한번 보시면 이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학군 비교. 이 학군 정보는 제가 알기로는 17년도 학업 성취도 평가일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학업 성취도 평가를 이렇게 내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학교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지 않는데, 그래도 이 17년도 정보도 현재의 학군을 이해하고 학군에 대한 어떤 그런 순위 또는 학군을 아는 데 있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학군은 1년, 2년 사이에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데이터라도 하더라도 이 학군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한 번쯤 그래도 계속 보시면, 옛날 데이터, 17년도 데이터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급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이거는 여기서 보는 것보다 따로 입주 물량에서 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물량에서는 아까 오른쪽에는 단지별로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분양 분석 같은 것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게 왜 선택이 되어 있지? 좀 이상한데, 위에 상단에 메뉴가 있지만 지도 내에서도 이 좌측에 이 공급에 대해서 공급 물량, 뭐 인구, 가격, 심리,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같은 메뉴 틀이지만 또 여기서도 또 별도의 카테고리 메뉴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랭킹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도움이 되겠네요. 랭킹별로 뭔가를 보고 싶은데 최고가 순부터 해서 입주 시기 순까지 이렇게 선택해서 보실 수 있다. 기간은 이렇게 정하고 입지도 이렇게 정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터들도 마찬가지로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위에 점세 매매 갭, 이런 갭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세가율 같은 경우에도 70%, 60% 이상 같이 보서 필터링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특별한 건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쪽, 인구 변화 이것도 같이 계속 나왔던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실은 앞서 설명드렸던 두 가지 사이트에 비해서 좀 어떤 걸 내가 봐야 될지 모르는데 뭔가 좀 새로운 뷰를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아실에서는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